심사위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 예상 질문과 그리고 심사 배점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 힘을 주어서 내가 이 대면 면접을 잘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는 많은 멘티분들이 요즘 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보다 어떻게 가독성 있게 PPT를 만들 것인가, 또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얼만큼 더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멘티들과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 구독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예상 질문과 그리고 심사 배점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 힘을 주어서 내가 이 대면 면접을 잘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4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힘을 줘야 되는 2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이에요. 문제인식은 30점, 해결방안도 30점, 6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최소점으로 문제인식 18점, 해결방안 18점, 성장 전략 12점, 그리고 팀 구성 12점 정도를 득해야지만 뭐가 돼요? 합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인식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당신의 창업 아이템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심사위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아주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우리 마이메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마이메딕은 나의 건강검진을 가지고 리딩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마이메딕을 만들게 된 배경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을 리딩하는 서비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나와야 하느냐? 숫자가 나와줘야 돼, 숫자. 건강검진을 한 해에 받는 이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그게 첫 번째 아젠다가 돼야죠. 다시 말해서 고객의 니즈, 고객의 숫자가 이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숨은 니즈는 건강검진 차트를 보면 너무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이 건강검진을 받아놓고도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고객의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필요성, 30점 배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숫자로 한 해 몇 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다? 이 문제점은 다시 말해서 뭐가 돼요?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템의 개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객이 이런 숨은 니즈가 있는데 이 니즈를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어요 라는 게 2번째 단계예요. 2번째 단계가 해결 방안,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까지가 30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2번째 질문에서는 어떤 게 대부분 나오냐면 그러면 그런 리딩 서비스, 건강검진을 리딩해 준 서비스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상당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쟁사 대비 나의 강점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필하는 어투가 중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 기승전, 자신감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라는 경쟁사는 이래서 나쁘고요. B는 이래서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A와 B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런 고객의 니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차별화되어 있고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템의 개발 동기, 나의 아이템의 시장성,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긍정적 표현과 열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점수 중에 60점의 배점이 되어 있는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발표는 5에서 10분, 뭐 주간 기간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발표는 가능하면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가장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는데요. I 메시지가 되게 강해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거나 내가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 이야기, 나의 발표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어때요? 심사위원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건 탈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막 뭔가 열변을 토하면서 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으나 심사위원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PPT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냥 여러분이 발표를 하실 때 가능하면 5분에서 7분 사이 10분을 다 채우지 않는 게 좋고요. 더 짧게 설명하라는 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5장을 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데 5분에서 6분 정도가 맥스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많은 걸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심사위원은 내가 현재 쓴 아이템의 100% 전문가다?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모든 업종을 다 경험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하지만 모든 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심사위원들에게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야 된다.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서 아이템에 대한 설명. 아까 제가 마이메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건강검진 리딩 서비스다. 건강검진을 읽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건강검진을 리딩해야 되는 전체 인구는 몇 명이다. 숫자, 인구학적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병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도 숫자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모수가 있는데 이 모수의 니즈는 뭐다? 근데 이 모수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전체 시장이 몇백만인데 그 중에 1차 2021년도에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장의 5%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표현한 모든 표현이 어때요? 어렵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갈식의 표현이 중요해요. 두갈식이 뭐죠? 결론이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두갈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하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너무 지루해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는지도 잘 모르고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왜 지치냐면 여러분이 그 심사위원이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50명 만나야 되는데 운이 없게 제가 48번째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앞에 딱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너무 길고 지루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는 두갈식으로 발표하자. 항상 중요한 내용은 앞에다 힘을 주자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너무 많은 자료를 넣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투자하고 싶은 우리 멘티들도 되게 많으세요. 엑셀러레이터는 아니지만 투자를 해주고 싶을 만큼 아주 섹시한 아주 그 매력적인 제안서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창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창업을 쇼핑하자. 굉장히 재밌어요. 프랜차이즈와는 좀 다른 밀키트 시장과는 조금 차별화되지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창쇼 대표님은 해외 유학파예요. 그리고 현장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너무나도 많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차트와 통계 자료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PPT가 어때요?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창시호 대표님한테는 덜어내기를 하자. 왜냐하면 표현해야 되는 거는 10장 내외의 PPT인데 그 안에 너무 많은 도표나 너무 많은 이 통계 자료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독성이 떨어져서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심사위원들 말에 리스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닝.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건 히어링이고요. 리스닝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말을 재준술하거나 지금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창쇼의 시장성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시죠. 창쇼의 시장성은 소상공인 몇만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어디를 대상으로 SNS는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도 심사위원의 말을 한 번쯤 재진술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테크닉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비디오를 통해서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눈을 맞추는 아이 컨택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청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성실하게 면접에 임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잘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문의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대면 면접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MN 컨설팅 연구소는 여러분의 예비 창업 패키지와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